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영어는 끝났지만 우리들의 리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은 21번 함축. 누군가는 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세 번째 영상이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현재까지 이 21번 함축 유형을 다룬 영상들의 반응이 제일 뜨거워요. 저 역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씨름해야 될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실력은 부족한데 남을 가르쳐야만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흥미예요. 흥미. 제가 마주하고 있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더 재밌어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이게 저의 머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가 잘 못 풀었던, 저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이 21번 함축 문제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미치니까 갑자기 띵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걸 설명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이 문제를 같이 다뤄보지? 너무나 어마어마한 숙제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만. 그 하나는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영상 찍고 두 번째 영상까지 찍었던 마당이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험이 끝나면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험지를 찢어버리겠죠.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제까지 학습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장점, 단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학습 방향도 잡고 보완해야 될 것은 더 신경을 쓰고. 자, 그런데 저는 어때야 될까? 이번 수능이 끝나고 나서 특히 21번 문제를 다룬 영상을 찍고 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약간은 유머러스하게 썼어요. 제가 강의하듯이 저는 강의에서도 어떻게 하면 안 되는 유머지만 막 유머를 막 발휘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 영상이 이 채널이 무슨 EBS 교육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재밌게 썼다 하더라도 그냥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욕 많이 먹었어요. 네가 못 푸니까 그따위 영상이나 올리지. 문제가 어렵다는 푸념만 하지 말고 실력부터 기르자. 제나마. 그 다음 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독해의 목적도 모르면서 글을 읽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남을 가르쳐? 제 헛된 인생에 반성과 통탄의 눈물을 쏟아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게 3번은 조금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영어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수능 영어는 굉장히 훌륭한 시험이다. 저는 막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수능 영어에 대해서 좀 애착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군요. 수능 영어 만세 삼창 정도는 해야지만 스스로를 수능 영어 강사라 소개할 만하다. 네 번째. 저는 그 첫 번째 영상 찍고 두 번째 영상 찍을 때 저의 입장에서만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 실제 그 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생,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가르쳐왔던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상을 찍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학생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의 오답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맞췄던 학생보다는 틀렸던 학생에게 공감을 하면서 그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수험생이 현장에서 느꼈을 어려움, 그리고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받는, 정답은 딱 하나야. 객관식이니까 이게 답이야. 이런 학생들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만든 영상들이었는데 선의보다 무지가 더 큰 죄악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무지성, 무지, 무식해. 제가 많이 들었던 악플들의
사례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약간 논외의 얘기인데요. 야, 저는 영상을 올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영상을 꼼꼼히 다 읽듯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하긴 제 영상이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막 스킵하면서 봤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뻔한 영상이라고 좀 오해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영상을 제대로 볼 시간은 없지만 장문의 댓글은 쓸 수 있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영상은 찍어도 업로딩하지 않고 비공개로 스스로만 보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자. 이왕 올릴 거면 쇼츠로만 올리자.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 시험 직후에 영상을 올려 코인을 땡긴다 뭐 어쩐다고 하니 수능 영어 해설은 수능이 열리지 않는 해에 하거나 그 다음에 수능일 직전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도대체 언제 영상을 올리란 말이야 그러면? 자, 가장 관심이 높을 때 영상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다음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채널의 전반적인 활동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되게 실력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굳이 제 영상을 보라는 말 한마디도 한 적 없는데 왜 찾아와서 왜 그러시는 거죠? 그냥 나는 남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얘기하려고 제가 채널 만든 거지.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채널 활동을 제가 무슨 EBS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연히 이 유튜브 이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의 어떤 그 시장에서 정말 쓰레기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도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채널 활동을 중단하거나 채널을 폐쇄할 줄 알았나요? 아니요. 저는 계속 살려둘 거예요. 당신이 직접 한번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저도 좀 보면서 배웁시다. 좀 얼마나 영상을 잘 찍고 올리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어떤 분 영상을 좀 봤는데 달라요. 저하고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대로 이제 채널 영상 활동 하시면 되고 저는 제 채널에서 제 영상 찍으면 돼요. 막 제 채널에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악플 남기시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참았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저는 이제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되게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은 좀 비유 찬스를 많이 써요. 좀 약간 환기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은 좀 유머러스하게 딱 그 내용하고 부합하지 않더라도 좀 재미있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번 21번은 이 자체가 비유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또 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답 하나씩만 만들어 주세요. 저도 부족한데 제 수업 중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기존 출제에 적절함, 아름다움, 논리적인 완벽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니 이미 글에 비유가 있으므로 또 추가적인 비유를 든다는 것은 리던던트하다라고 지적도 하시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 저자의 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강의 현장에서 또 어떤 추가적인 비유를 들 수 있을까? 더불어서 그 출제된 그 문제 안에서의 그 비유는 과연 정말 좋은 비유였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풀게 되는 그런 문제 속의 비유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과연 또 좋은 비유라는 건 무슨 뭘까? 수능 영어의 그 한계의 테두리를 넘나들면서 또 고민도 하게 되는 그런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21번 지겹습니다. 정말 많이 봤네요. 아우 지문도 길어라. 바로 이 대목이었죠. 자, 영어 읽기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EBS에서 제공한 그 해설지를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정된 전문가들, 즉 평생을 우리가 사는 자연세계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을 처리하는 데 생애를 바친 남녀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마비되고 사실상 아침 통근을 위해 준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 이해 못하는 사람 있나요? 다 이해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비유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수능에서는 이렇게 답을 제시한 거예요. 그죠? 전문화된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쉽게 적용 가능한 정보. 저는 이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봤단 말이야. 제가 너무 영어 실력이 떨어지나요? 제 요 선택지는 정말 마음에 안 들던가요? 이 제가 만든 선택지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좀 사실 기대하고 이걸 올렸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2번 선택지와 제 선택지 간의 차이 아니면은 아니다. 네 선택지보다 여전히 수능에서 제시한 이 선택지가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제 3의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한 얘기였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자, 그러면 다시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강의실로 들어가서 그래도 이게 2번인지 납득이 안 된다. 아니, 지문 자체가 잘 납득이 안 된다라는 학생이 있을 때 어떤 비유를 들면 좋을까?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비유, 아침 통근을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갖다가 모른다. 그 대목은 저자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약간의 유머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 전체의 내용과도 맞아야 되고요. 약간의 0.5% 정도의 아니면은 무슨 설탕 반 스푼 정도의 유머까지 가미된 적절한 비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제 스스로 한번 좀 약간 향신료 많이 뿌렸습니다. 백종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물이 든 냄비 앞에 라면과 스프만 들고 서 입... 이거 어떤가요? 별론가요? 또 한번 만들어 왔어요. 슈레딩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교통체증 지역으로 뛰어들어가 자발적 마비를 초래. 양자역학 내비게이션, 그걸 약간 응용한 겁니다. WHO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백신을 맞을지 안 맞을지 마스크를 써야 할지 벗어야 할지... 워렌 버핏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주식을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익절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학생들한테 전혀 어필할 수 없는 그런 비유겠죠? 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내년에 생투를 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번 20번 문제와 관련해서. 그죠? 여러분이라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비유를 생각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댓글 학교 이런 데 좀 많이 다니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좀 기다려봅니다. 어떤 신박한 그런 비유로서 이 지문을 이해하는데 우리 한번 서로만 머리를 한번 맞대보자고요. 특히 아마 제 강의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상당수 분들이 그 학교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학원 강사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만약 선생님이시라면 학생들에게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하실지 이 지문을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금만 제가 영상 3개나 올렸지 않습니까? 한두 개만이라도 조금만 도움을 부탁드려 봅니다. 제가 좀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구원의 손길까지 기다리고 있는 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